자,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소설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전공이 시라 소설이 사실은 근데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이런 말하면 좀 그런가? 항상 강좌를 끝났을 때 영미 씨의 이해가 되게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도움이 됐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다가 이제 소설이 끝나고 나면 소설 수업이 더 재밌었고 훨씬 더 도움이 됐어요 라는 말을 할 때 굉장히 그 느낌이 달라요. 잘했구나 내가 역시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걸 매번 듣다 보니까 항상 이번에는 또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도록 강의를 할까 매년 그런 책임감이 항상 부여가 돼요. 소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어떤 소설이든 간에. 그렇잖아요. 소설이라는 걸 읽을 수 있어. 그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사람이 돼야, 내가 어떠한 존재가 돼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늘 그걸 고민을 할 때에 소설 같은 경우는 시는 배워야 되지만 소설은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그거 그냥 읽으면 되지. 단편소설 같은 거든 뭐 소설이든 내가 얼마든지 읽으면 되지 했는데 우리는 이제 소설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문제화가 될 것이고 문제화가 됐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가. 결국 그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그거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제 소설 강의의 1차적 목적은 자, 소설은 물론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학교에 다닐 때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소설을 접했던 간에 읽는 방법 가르쳐 주자. 소설이라는 것은 일반 영어처럼 물론 그냥 영어니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눈치껏 소설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내가 체킹해주고 그다음에 치트키를 주자. 그러니까 저랑 같이 많은 작품을 우리가 뭐 시간적인 시간의 한정 때문에 많은 작품을 보지 못하지만 어쨌든 내가 여러분들보다 많이 읽은 사람으로서 이 작품에서 이런 뜻으로 사용됐지만 이런 뜻이 이 작품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소설에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나 어떤 의미들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경제적인 공부를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내 소설 강의의 제가 강의자로서 하는 목표는 일단 소설을 그냥 읽는 거와 어떻게 좀 남들보다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비법, 그다음에 그냥 놓치고 갔던 것들 읽는 법을 가르쳐 주자라는 게 1번이고 2번은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출제자들이 문제화시킬 수가 있고 그 문제화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써야 좋은 점수를 받는가. 쓸 수는 다 있다 그랬어요. 답은. 근데 그 중에서 누구는 4점이고 누구는 3점이고 누구는 2점이다 이거잖아.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은 어저께 파워 프로즈 라이팅 시간에 공지사항에서 얘기했듯이 영미 씨의 이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마지막 주에 저랑 같이 배웠던 작품에 대해서 임용 기출 스타일로 모의고사를 치룰 거예요. 그래서 수업의 진도는 총 7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8주 했던 과정을 올해 7주 동안 양을 나갈 것이고 마지막 주에는 모의고사로서 여러분들의 복습에 좀 그 부담을 줄어들이자라는 게 제 올해 3, 4월의 강의 계획이었고요. 자, 너무 여러분들이 그럼 소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습 복습을 해야 될 것인가, 제 강좌에 대해서. 일단 예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 번역본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수업 준비를 해와라 그랬어요. 수험자로서 준비해 오는 게 아니라 수업 준비를 해와라.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수업 준비를 해오라는 것은 강의 준비를 해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차원 위로 가야 돼. 제 기준은 어저께도 말했지만 파워 라이팅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중간 때 점수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득점 전공 최소 65점 컷으로 맞춰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만, 처음에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그렇게 맞춰서 해야만 여러분들이 고득점이 나오지. 그냥 고득점하고는 상관없이 조금씩 뭐 이렇게 발전한다 그러면 시간이 3, 4년, 4, 5년 걸린단 말이야. 합격하려면은요. 왜?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뒤처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을 좀 힘들지만 맞춰라 말씀을 드리고, 철저하게 해석 위주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와서는 안 된다. 해석뿐만이 아니라 생각해 볼 것들, 그 다음에 1차적으로는 그 표현들, 영어에 민감해져야 돼요. 아, 요런 의미가 이거구나. 요런 비유구나. 요런 수고가 있었구나. 요런 영어 문제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여러분들이 예습을 할 때에 그 체킹을 좀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는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 소설에서 어떻게 문제화가 될 수 있을까? 그 문제화까지도 한번 생각해 봐서 수업 시간에 오면은 저랑 이제 맞춰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운다라는 게 아니라 맞추러 온다, 맞춰보러 온다. 그런 마음으로 인강생분들이든 우리 직강생분들이든 맞추는 수업이다, 맞춰보는 수업이다라는 것을 딱 전제를 하고 예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복습은 뭐야? 자기가 생각해오지 못한 부분이거나 놓쳤던 부분들, 그것만 체킹하고 복습은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작품의 내용보다는 결국엔 여러분들의 목적은 점수를 잘 맞아야 되는 게 목적이지, 그냥 읽고 많은 다독만이 정답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제가 문제를 드릴 때 그 문제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은 아마 모의고사 몇 회분입니까? 대충 제가 예상할 때 소설도 한 12, 문제 정도 제가 낼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게 모의고사 12, 3회분에 해당하는 소설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써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게 내가 실제로 시험에는 배웠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마지막에 이제 적용해보는 과정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철저하게 여러분들 뭐 인강생분들이든 직강생분들이든 스타디 해서 잘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스타디라는 건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내용을 뭐 쉐어한다던가 내용을 의논하는 스타디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뭔가 혼자서 하다 보면 밀리게 되고 예습 복습에 대해서 놓치게 되고 안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어쨌건 같이 하다 보면은 다소 자기가 좀 부족했고 그냥 따라가느라고 겨우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고 매고가 분명해지잖아요. 내가 학습에 대해서. 그런 차원이 1번이고, 이제 2번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우리 스타디원들이 생각을 했구나. 그런 걸 이제 같이 배우면서 사고의 영역의 확장들을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스타디를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사고의 확장, 그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어떤 바쁘게 지내는 것. 매일 바빠야 돼요.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 몰라야 돼요. 수험자들은 혼자 가만히 있으면요, 음의 기운이 들어와요. 내가 될까? 이게 맞을까?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나? 혼자서 있으면 계속 그 생각은 계속 들어와요. 그게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하루하루가 허덕 거리고 일주일, 또 허덕 거리고 일주일, 허덕 합격. 그게 최고의 합격이야. 자기가 계획하고 뭐 내가 방향이 뭐 길이 맞나 이런 고민할 시간이 없더라. 제대로 합격하려면. 이해되셨습니까? 바쁘게 지내세요. 불합격자들의 가장 큰 불합격자들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가급적 제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 게으른 거, 해야지 하면서 안 하고, 좋은 거, 있는 거 아는데도 자꾸 변명되고 안 하는 거, 그런 거 정말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원 없이 해라. 하고 싶어, 자기가 했던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방식을 경험해 봐야 돼. 그것이 비록 조금 자기랑 맞지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틀린 방향이라도, 왜? 그것도 역시 교사가 될 사람으로서 경험해야 될 몫이거든요. 다양한 경험, 학습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해봐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에 잘하는 애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중간대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못하는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고의 어떤 스펙트럼이 유연성이 생겨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시험 어떤 응용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방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주문하게 이 말이 뭔 말인지는 아마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좀 너무 그 트라이얼 그러니까 시행착오 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근데 시행착오를 계속하는 건 안 된다. 알겠죠? 한두 번은 경험하는 게 되게 좋다. 여러분들의 핵심은 7월부터야. 그 전까지는 계속 다양한 학습에 대한 경험을 해보고 이걸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고민할 때는 어떻게 해라? 다 해라. 반씩 다 해라. 알겠죠? 고민하지 말고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어떤 영역이든 어떤 책이든 그때는 다 해라. 안 하면은 피토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원 없이 해라. 이해되셨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